철거 청구와 신의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 건물 철거 과정에서 그 신의칙 위반, 또 권리 남용 이런 부분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의축 위반이나 권리 남용 문제가 굳이 건물 철거 사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건물 명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든 어떤 사건이 있어든 손해배상이든 신의축 위반이나 권리 남용 부분은 사실 민법의 일반적인 어떤 부분이라 모든 어떤 권리, 원고의 권리 주장이 남용된다, 남용이다, 또는 신의축 위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소송에서 다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건물 철거 사건에서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게 권리 남용하고 신의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그 항변을 거의 하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땅 위에 피고 건물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철거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데미지가 큰 결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단지 남의 건물에서, 원고 건물에서 나가줘 라고 하는 그런 경우와 비교할 때 건물을 아예 덜어내, 없애줘, 그런 이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피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이유에서 신의축 위반이 아니냐, 또는 원고 권리가 남용된 거 아니냐, 권리의 남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하소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이 바로 건물 철거에서 가장 좀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항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피고가 이제 나름 굉장히 억울하고 또 손해도 크고 해서 이런 신의축 위반이나 권리남용 항변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판례는 이걸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경우여야 하고, 두 번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관적 요건이고요. 나한테 별 득이 안 되는데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그런 목적. 두 번째, 객관적인 요건.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권리 남용, 신의축 위반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권리 행사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철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 땅 위에 다른 사람 건물이 제법 가치 있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간, 또 잔존 가치가 상당한 그런 건물이 있다. 그런데 어떤 존립의 권원, 그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기에 존재하는 권원 계약이 없다라고 해서 그 철거를 구할 때 그 철거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그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이를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 가지고는 이를 권리남용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땅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꽤나 비싼 건물이 있는 거예요. 무단으로.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땅 가지고 건물 철거해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네가 얻는 이익보다도 내가 건물 철거해서 이를 손해가 훨씬 크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권리남용이 인정되려 그러면은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 청구하는 사람에게, 권리 행사하는 사람에게 별 이득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안 된다면 그냥 단순히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그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판결들을 여러 개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토지에 비해서 건물의 시가가 뭐 고가라거나 또는 건축 연도가 최근이라고 하는 그런 점, 이런 것만 가지고는 권리남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철거 대상이 급수 시설 또는 도로, 뭐 국어, 하수도 같은 거죠. 국어, 그 다음에 송전탑과 같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사회 질서와 직결되지 않는 한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판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그 한국전력공사 한전 고문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주 한전이 이제 소송 당하게 되는 소송 형태가 송전선, 그러니까 송전탑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도심에서 보는 전봇대 이런 게 아니라요. 큰 이제 아주 고압의 어떤 송전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큰 송전탑을 산이나 뭐 이렇게 들 같은데 세우고 나서 거기에 이제 송전탑의 사이에 송전선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송전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배전시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송전시설이죠. 그런데 그 송전탑은 대체로 이제 한전이 그 어떤 수용을 통해서, 그거를 권원을 확보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송전선,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공간, 공중공간, 송전선 있잖아요. 송전선이 지나가는 그 공중공간은 뭐, 공중지상권인가? 표현을. 그런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확보한단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권리의식들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일을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송전 뭐 시설,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서 송전의 수요는 빨라지는데 그걸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뭐 이렇게 청문회 거치고 공청회 거치고 뭐 그런 수용 절차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라고 해서 송전탑 있는 부분만 수용을 해놓고 송전선 지나가는 부분은 그냥 임의로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또 예전 같으면 또 권리의식이 또 약하다 보니까 내 땅 위에 이렇게 송전선이 지나가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게 기분도 나쁘고 불편하고 해도 그거를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겠거니 하고 그대로 이제 인정되는 묵인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등등의 어떤 그 상황에서 그냥 송전선이 권한 없이 마음대로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 한전 상대로 하는 송전선 철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집행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제가 한전 소송대를 해보면은 그게 아주 특수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관이 송전선 철거하러 이렇게 철거 판결이 난다 손 치더라도 송전선 철거하러 집행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제 그걸 주도하는 원고는 일개 개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이제 게다가 또 이제 그런 소송의 주도를 이런 법무법인이나 이런 브로커 이런 데서 이제 막 주도해가지고 송전선을 따라다니면서 송전선 밑에 그 땅들 그 등기부를 떼가지고 그 소유자들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그런 약간 기획소송 같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획소송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결국은 이제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전 뭐 철거한다고 그래서 대단하게 한전이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야, 그러지 말고 내가 합의금 많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국가공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획하는 그런 기획소송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돈 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죄다 그냥 금전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그냥 만족했었던 그렇게 해왔는데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그 좀 뜻있는 또는 특별한 이런 분들이 그 송전선 철거 같은 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야 이거 뭐 그 남의 들판 그게 이제 보통은 송전선이 지나가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그 어떤 그 도심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냥 밑에서 그냥 농사 짓고 그다음에 뭐 비닐하우스 하고 뭐 이런 데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한참 높잖아요. 그 송전선이 고압 송전선들은 굉장히 높은 곳에 짓거든요. 한 뭐 100m씩 이렇게 적어도 50m씩 이상 올라가는데 그런 그 불편하지만은 그걸 또 많은 돈을 내고 뭔가 소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송을 철거 같은 경우는 엄두를 잘 못 내고 포기를 하는데 간혹가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철거까지 나겠나 한전 소송 대리 입장에서 너무 의뢰인에 좀 치우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송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방어를 해왔는데 이게 그 판례를 자세히 보면은 지금 뭐 다음에 지금 몇 개 소개도 시켜드리겠습니다만 종종 납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송전선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반에는 되게 깜짝깜짝 놀래고 야 이런 것까지 철거 판결이 나는구나 라고 해서 저도 좀 당황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급수시설이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또 이런 부거, 송전탑 이런 것들 이런 공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철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아까 이제 권리남용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상대방만 피해 입히려고 뭔가 하는 그런 약간 불순한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사회질서에 반하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그걸 갖춰야 되는데 다 그 철거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 없이 남한테 피해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만약에 한전 같으면은 국가공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엄연히 절차를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또는 상대방이 이제 무지하다는 이유로 그 밑에 선화지라 그러거든요. 선화지 소유자들이 무지하는 이유로 그냥 마구 깔아버리니까 그거는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좋은 부분은 아니고 또 선화지 소유자들로 볼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를 구하는 게 뭐 자기 이익 없이 자기 이익 그 도모하는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피해만 입히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남용이 사실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철거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권리남용으로는 항변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2003년도 판결입니다. 자, 뭐 아까 권리남용에 해당되려면 요건들 설치하고 있고요. 그 신축 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시죠. 건물 시가는 한 7억 정도고 이 사건 토지, 낙찰받은 토지의 낙찰가는 2억 정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건물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철거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긴 하지만 그죠? 될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피고의 이익과 원고들의 손해간에 이 피고가 지금 토지 소유자인가 봐요. 사건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네요. 건물 소유자가 지금 피고 상대로 그 지상권, 내가 법정 지상권 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확인 청구를 구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반소로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요. 건물 철거로 인한 피고 이익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토지는 이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피고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고 박모 씨가 피고가 경락받은 사실을 알고도 건물 신축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했다. 뭐 등등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하면은 그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대법원 판결요. 이 사건 구분 건물, 요거는 이제 구분 건물이죠. 간혹 이제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청구도 제법 있고, 그것도 이제 구분 건물이 예를 들면 아파트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파트 뭐 305호를 철거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 그게 철거가 도대체 될까 싶은데 그게 철거 가능합니다.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철거도 되고요. 완전한 철거는 안 되죠. 뭐 그게 저기 내력벽까지 다 철거를 해버리면 다른 구분 건물한테 다른 구분 건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건물처럼 완전히 부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철거 집행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어쨌든 철거 판결이 쉽지 않게 아주 드물지 않게 그렇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구분 건물이 당장 철거될 경우 피고들은 건축비, 매수자금 내지는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이 사건 구분 건물은 신축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로서 당장 철거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게 지금 원심 판단입니다. 지금 원심 판단인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심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철거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은 그 파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심이 어쨌든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이유가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됐다. 그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구분 건물을 완공된 후에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 다음에 이 사건 구분 건물이 당장 철거된다고 해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상에 뭐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리남용 아니냐. 아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구역 안에 있는 구분 건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이런 땅을 낙찰받고 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그 구분 건물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되지 뭐 이렇게 저걸 철거까지 구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땅 없는 건물이라도 그게 입주권 같은 게 나오거든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분 건물 가진 소유권 자체가 이권입니다. 그래서 땅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그냥 철거해 버리면 너 그 권리를 이권을 놓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나누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구분 건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면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거죠. 너 보상받기 전에 소위 말하면 입주권 받기 전에 내가 철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뭐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은 사이좋게 어차피 그 구분 건물 철거해 가지고 뭐 원고한테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면 뭐 굳이 재판에서 돈 들여 가지고 철거까지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판단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은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피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돼서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구분 건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들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임료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거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자료도 없다. 이런 것들 보면은 권리남용에 해당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원피고의 의도, 그다음에 조정에 관한 노력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아무 이익 없이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권리남용의 요건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 91년도 판결입니다. 시소유인 그 가압장 건물, 가압장이라는 게 이게 보니까 약간 배수시설 같더라고요. 배수시설. 그런 시소유인 가압장 건물의 시설을 이전하는데, 그러니까 요 가압장 건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남의 토지 위에 있으니까 그걸 철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서 그 가압장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했어요. 시소유인 가압장 건물의 시설을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건물의 철거로서 부지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급수 대상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 소유자가 이 가압장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그 입중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